안녕하세요. 라이트한 전쟁사의 더빙을 맡은 스텔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서부전선은 영국과 프랑스가, 동부전선은 러시아가 독일과 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이 아닌 다른 전선에도 참여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 제국 원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으로 대표되는 무한소모전이었습니다. 참호전 상황을 끝내려는 영국과 프랑스의 공격은 대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병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1915년 말 그나마 여유가 있었던 탄약 그리고 식량 같은 군수품을 제공해주는 대신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 역시 독일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해 많은 병력을 잃어버린 직후인지라 러시아의 장군들은 이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 2세는 이 요청을 러시아의 위신을 높일 기회로 보아 원정군 파견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러시아 원정군을 영국과 프랑스가 수송해 줄 것과 장비와 보급품을 제공해 줄 것, 러시아 원정군은 계속 러시아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원정군 파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원정군 파견을 위해 5개의 특별 보병여단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병력이 마련되고 프랑스 해군에서 이들을 수송하기 위한 배도 마련해 주어 배 문제도 해결되었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전해인 1914년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 붙어 러시아와 프랑스를 잇는 최단 경로인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네스 해협이 오스만 제국군에 의해 막혀버렸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러시아의 원정대는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선발대는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여 중국의 요동반도까지 간 후 요동반도에서 배를 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프랑스로 향했고 나중에 출발한 병력들은 북극해를 이용하여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비행 돌아 프랑스로 향하는 긴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긴 항해 끝에 마침내 1916년 2월 29일에는 선발대가, 4월 16일에는 제1특별 보병여단이 도착했고 10월까지 모든 병력이 도착하여 프랑스군에게 프랑스제 무전기와 방독면 등을 지급받은 뒤에야 서부전선의 악명 높은 참호전을 위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병력의 훈련이 끝난 6월 말 제1특별보병여단은 훈련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투가 적은 상파뉴 지방의 서부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제1특별보병여단이 프랑스에서 전투를 치르는 동안 제2특별보병여단과 제4특별보병여단은 그리스의 테살로니키로 파견되어 독일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불가리아군이 그리스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원정군이 전선에 차츰 적응해 나가던 중 1917년 2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지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4월에는 원정군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있던 제1특별보병여단과 제3특별보병여단의 병사들은 니벨 공세라고 불려지는 연합군의 공격에 참여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조국에서 혁명이 일어난 마당에 전투 참여 인원 8천여 명의 병력 중 절반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도 공격에 실패하자 전투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병사들이 늘어났으며 결국 원정대의 병사들은 자체적으로 병사위원회를 만들어 장교들의 명령에 따르길 거부했습니다. 원정대와 프랑스 지휘관은 이를 반란으로 여겨 반란군에 대한 식량과 탄약의 보급을 끊었고 무장을 해제하던가 공격을 받을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병사들이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프랑스군과 장교의 명령에 따르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결국 반란군 병사들의 막사가 점령되면서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의 병사들이 사망하였고 남은 병사들은 모두 프랑스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제2특별보병여단과 제4특별보병여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제2특별보병여단과 제4특별보병여단은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 혁명으로 세워진 러시아의 사회주의 정권에
체포한 러시아 병사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병사들은 프랑스 군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프랑스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이들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러시아로 귀환하게 됩니다. 한편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던 병사들은 새로 조직된 러시아 군단에 들어가 계속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1918년 독일의 영국과 프랑스를 향한 마지막 총공격이었던 루덴도르프 공세를 맞아 전체 인원 중 85%의 손실을 입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로 돌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남아 프랑스인으로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싸운 러시아 제국 원정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